안녕하세요. 재테크강사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질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가고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 올해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비단 저만 궁금한 건 아닐 거고요. 이 업종에 일하시는 분이거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신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요와 공급, 분양시장과 전매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급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동탄이나 고양, 미사, 평택 등이 많이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 봤을 때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도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으나 지금은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 말은 제한된 시간에 많이 공급돼서 그렇지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많다라는 것은 아니죠. 바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전반기와 하반기에 극명한 공급이 나눠집니다. 전반기에는 2021년부터 공급이 예정되었던 곳들이 많이 공급되면서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PF 문제라든지 고금리 문제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습니다. 시행사라든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공급된 것이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PF가 잘 일어나지 않은 것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대주단 입장에서는 PF의 회수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PF가 잘 나지 않았고 전반적인 공급 부족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은 미뤄지거나 취소되면서 2021년 대비 공급량이 급감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토지 가격 상승도 분명히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나 인기가 많은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무척 가팔랐습니다. 또 안 그래도 힘겨웠던 PF 시장이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올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날 개최된 2023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반증이죠. 다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는 작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들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공급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만큼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권도 실적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PF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2022년 상반기만큼은 아니더라도 2022년 하반기보다는 더 많은 공급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원활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2023년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부동산에서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1년이나 남은 총선을 신경 쓰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을 편 다음에 바로 부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가시적인 효과가 2024년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정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국한된 정책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지식산업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설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들도 주거용이나 SOC에 치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된다고 하면 그 영향이 분명 지식산업센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물량이 공급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개발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시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진 지금은 그 부동산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PF 회수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PF라든지 각종 대출의 회수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뇌관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사의 부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시행사들은 많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브릿지론 등으로 해결은 했으나 PF가 일어나지 않아서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현장들이 늘어난 것이죠.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고금리 때문에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행사들이 늘어나고 그런 시행사들은 부도의 위험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토지를 매각을 해서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지금 토지 거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개발이 잘 되지 않는데 어느 누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은 부도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부양책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리는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면 고금리 때문에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행사들의 부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자금력이 뛰어나지 않은 중소형의 시행사들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10%의 자기 자본만 가지고 시행을 했던 잔치는 끝난 것입니다. 현장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올해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많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2년간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2025년에는 공급 과잉이란 말은 오히려 들어가고 공급 부족이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요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투자로서 매력적인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지금 투자할 상황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식산업센터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금리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실사용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법인이나 개인들이 좋은 입지의 전매 물건을 모으고 있는 전매 시장도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식산업센터란 타이틀만 있으면 매입을 했던 그런 환경은 절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은 투자할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자금력이 부족하시고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분양시장을 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분양부터 준공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준공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감리 등이 강화되면서 분양부터 준공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지금 분양하는 대부분의 현장이 2025년 이후에 준공이 된다는 것이죠. 2025년 이후에는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과 같은 이자 부담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분양시장을 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입지가 좋은 곳을 위주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매시장을 적극 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는 2년 전 또는 4년 전 분양가로 전매호실을 구할 수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2년 전 또는 4년 전 분양가로 전매를 하신다고 하면 금리가 안정적인 2025년 이후의 시장에서는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요 심리가 얼만큼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은 명확합니다.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없겠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잘 버티시면 2025년 이후에는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곳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